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백색 파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그죠? 하여튼 오늘 좀 방송은 우리 또 귀하신 박인배 원장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게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박 원장님 모시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저희 제품의 영양 전달 컨셉과 그 다음에 제품 섭취 원을 잠깐만 소개시키고 우리 원장님 모실게요.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연결 그렇지. 예. 지금 여러분들 영양 벽난로 보이시죠? 벽난로에 보면 우리가 제품을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고객에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난해한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냥 좋으니까 먹어봐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 벽난로 이론에 따라서 이 벽난로가 여러분 몸에 있는 60조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포 속까지 NTC라는 영양 전달 컨셉으로 영양과 산소를 정확히 넣어드리기 때문에 벽난로가 완전 연소가 되도록 우리 세포에서 신진대사라는 것을 해내게 되는 거죠. 제품은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아침 주스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베이직이라는 제품과 액티바이저라는 제품이에요. 베이직이라는 제품은 56가지 야채와 과일을 발효 효소화 시켜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넣어주는 제품이고 액티바이저는 비타민 B군 8가지로 해서 여러분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주스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 몸의 세포 속에 영양과 산소가 가득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으면 무엇을 하느냐? 신진대사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대사성 질환으로 질병의 질곡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 몸속에서 신진대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다 보니까 대사성 질환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든 안 됐든 여러분 몸 세포 속에 영양과 산소를 다이렉트로 넣어주기 때문에 대사를 할 수밖에 없고 대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NTC로 세포까지 영양과 산소를 날라주는 걸 정확히 인지하셔야 우리 제품의 우수성, 그 다음에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난로 이론을 아예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달달달달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여러분의 고객들이 걱정하고 또 그 다음에 못 믿어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제품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6가지 야채와 과일을 발효 효소화 시켰기 때문에 효소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 주스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희석을 하시면 바로 드시는 방법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하루 종일 일어난다면 미네랄 주스는 언제 먹어요? 저녁에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주스 하는데 저녁에 미네랄을 드시게 되면 하루 종일 세포가 신진대사를 하고 남겨놓은 대사 잔여물을 세포마다 찾아가서 다 끄집어내고 몸의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흡착해서 배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미네랄.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수많은 질병에 걸리는데 한 900가지 질병이 걸린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900가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미네랄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네랄이 그만큼 대단한 제품이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우리 몸에 미네랄처럼 일을 하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장이라는 장기입니다. 그 신장은 여과기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여과기는 뭐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 그런 금속들 또 이런 된 것들을 걸러내는데 그거는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온 것들만 걸러내지만 세포 속을 청소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 속을 청소를 못 해주다 보니까 세포 안에 안타깝지만 독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제품 먹으면 그 세포 속에 있던 독소들이 대사에 의해서 피부 밖으로 밀려오면서 따가 가렵고 물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진물도 오르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몸속 세포 속에 있는 것들인데 그거 끄집어내주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좋아하셔야 되는데 막 짜증내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당신 몸속 세포 속에 있던 걸 다 우리 제품이 꺼집어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참아낼 수 있고 그 독소들이 당신 몸 속에서 나와야지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 그 독소가 세포 속에 있으면 절대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화면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아침 주스, 저녁 주스예요. 맞죠? 네. 아침 주스, 저녁 주스인데 아침 주스와 저녁 주스는 내용물도 다르지만 섭취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 주스는 이렇게 한 컵의 물에 한 포를 희석해서 드시면 돼요. 근데 효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효소는 물을 만나면 일을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석하면 바로 드셔야지 들고 다니면서 드신다거나 한참을 희석해 놓은 다음에 드시려고 하면 효소는 컵 속에서 일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주스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고 아침 주스를 드시면 이 주스 안에 들어있는 영양과 산소가 여러분의 세포 60쪽에 골고루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아침을 안 드셔도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나를 고쳐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주스는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저녁 주스가 문제예요. 저녁 주스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화제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화제 아닙니다. 소화제는 오히려 비타민 B군이 소화제예요. 왜? 비타민 B군이 없으면 단백질도 지방도 대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려면 액티바이제를 드시는 게 좋고 미네랄 주스는 반드시 저녁에 드시거나 식간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장 기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수시로 식간에 우리 미네랄 드시다 보면은 신장 기능이 해야 할 일을 미네랄들이 다 해주다 보니까 신장이 여유롭고 그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스스로 재생되고 다시 재생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미네랄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미네랄에 의해서 신장이 복구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녁 주스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딱 넣으시면 물 위에 둥둥 뜨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어떤 분은 가벼워서 뜬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 표면 밑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젖으면 앙금으로 가라앉는데 그때는 절로 가서 앙금으로 가라앉는 것이지 무거워서 가라앉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주스는 물 위에 뜨기 때문에 희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물을 많이 받으시면요 희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3분의 1컵만 받으신 다음에 제품을 넣고 희석을 하다 보면 지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면서 거품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용성인 미네랄이 수용성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이다를 보시면 되고 잠깐만 기다리면 거품도 사라지고 기포도 다 사라지는데 그때 다시 물을 더 추가해서 한 컵의 주스로 만든 다음에 드시는데 드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한 모금씩 차 마시면서 차 드시는 방법대로 드시면서 가글을 하시게 되면요 구강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드리는데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구강의 문제는 전부 미네랄 부족으로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워낙 흡수율이 좋다 보니까 구강에 가글을 하시게 되면 구강이 건강해지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신맛이 나기 때문에 레몬이 그려져 있거든요. 레몬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레몬 맛이 나서 레몬 주스라는데 레몬 주스는 아니고 미네랄 주스입니다. 근데 시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가글하게 씹지 않아요. 그래서 씹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머금고 있으시면 돼요. 가글은 못하더라도 머금고 있으면 주스가 내 체온에 의해서 따뜻해질 때까지 잠깐 머물고 있다가 그
꿀떡 삼키시면 몸속에 들어가서 미네랄 역할을 할 것이고 구강에서는 구강에서대로 미네랄 역할들을 다 해서 구강의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드시는 방법이 다른데 이 제품은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그랬더니 주무시기 전에 주스 타러 나가세요. 그럼 잠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녁 드시고 주무시러 들어가실 때 따뜻한 물에 저녁 주스를 희석해 갖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머리맡에 놨다가 주무시기 직전에 마시면 돼요. 그래서 왜 미네랄은 따뜻한 물도 괜찮냐? 불 속에도 남는 게 미네랄이거든요. 미네랄은 열에 의해서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뜨뜻한 물에 이렇게 아주 뜨거운 물, 뜨거운 차처럼 가지고 가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타시되 드실 때는 보통 상온에 있는 것보다는 좀 따뜻한 정도의 물에 희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녁 주스 드시는 방법과 아침 주스 드시는 방법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 꼭 숙지하시고요. 미네랄 주스가 더 필요하면 꼭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꼭 언제 먹어야 되냐고요? 꼭 언제 먹냐면 자기 전에 타놨다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열심히 골라놔요. 강사는 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당신 생각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세상에 미네랄 소화제로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소화제로 드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식사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미네랄 흡착해서 나가버려요. 여러분 몸에 미네랄 사용도 못하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간에 드시라고 그랬어요. 최소한도 식사하는 2시간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 아침 주스 먹고 미네랄 드신다 그러면 2시간 이후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드시면 미네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배설되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원리는 식이섬유가 흡착해서 나가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우리 몸에 흡수가 다 되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잘 드시면 그 흡수가 100% 되고 잘 안 드시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못 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주스와 저녁 주스만 잘 드시면 오래 드시면요 여러분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세요. 우리가 약 먹는 문화에 일들해져 가지고 우리 제품 먹고 금방 뭔가 증상이 없어지길 바라는데 그거는 약에서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치유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절대 우리 제품은 한순간에 뭔가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병을 이기는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으면 기쁘게 생각하시고 과정을 즐기시면 돼요. 짜증내시는 분은요 동티나요. 동티 뭔지 알죠? 네, 좋은 제품이 여러분 몸에 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짜증내면 좋은 결과 못 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면 여러분들 다 건강해지실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PM을 드시게 되면 아무리 사업을 못하는 분도 건강해지신다. 거기다 우리 여성분들의 로망이신 이뻐지기까지 하신다. 그럼 됐잖아. 네. 뭐 돈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짜증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하시고 올 여름도 우리가 코로나 그 와중에 뭘 했어요? 축제 같은 분위기로 사업하자 그러고 청바지도 입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들어갈 때 긍정적인 바탕 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한테는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하여튼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 짜증내면 된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BM을 통해서 건강해지시고요. 또 저처럼 경제적인 자유를 구가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야 돼요. 저도 2년 걸렸거든요. 2년 걸렸는데 지금 2년 되신 분은 우리 그룹에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또 어느 시기에 가면 사업이 번창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업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주문 마음으로 사업하시다 보면 웃는 사람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요, 너는 사업 못한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수시로 연습하시고 웃는 얼굴로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귀하신 분 모셔놓고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짧게 한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제 강의는 여러분에게 이 건강 메커니즘하고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오늘은 귀한 분 모셔서 건강 강좌를
제대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룹장님께서 또 이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박경배,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가 저희한테 소리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셔도 여러분들은 소리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박경배 원장님 PM의 호전 반응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가 엊그저께 백색 파티를 했잖아요. 네. 11월 10일 날 저희가 백색 파티를 했는데요. 오셔가지고 강의를 또 해주셨잖아요. 아, 예. 어떠셨어요? 일단 축하 파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즐거웠고 네. 여러분을 만나는 직접 요즘 같은 상황에서 네. 대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대덕 회장님하고 네. 손 대표님이 이제 저희 환영해주는 네네.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네. 지냈고 저도 네. 충분히 강의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물론 좀 부족했지만 제가 네네네. 아, 잘 들었고요. 하기 애매하지 않고 하기 애애한 분위기로 아주 잘 맞췄던 백색 파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원장님께서 이제 호전 반응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려고 오늘 원장님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원장님, 호전 반응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제품을 먹고도 호전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호전 반응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PM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원장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호전 반응에 대해서 좀 저희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불러서 초대해주신 이재덕 회장님께서 귀한 분이라고 착하기로 너무 제가 좀 면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 시간이 좀 짧았지만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최대한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겠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그 건강식품이든 네. 또 기능성 식품 또 한약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네. 명현현상이라고 일명 그런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해서 또 쉽게 표현해서는 호전 반응이라고 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네. 그러나 사실 저는 이제 현대가 그러는 의사로서 양의사죠. 네. 의사로서 양의학적인 용어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봐왔고 체험을 해봤을 때 좀 고민이 돼서 이걸 좀 구분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 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었는데 네. 마침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저의 사견이 일단 우선이지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쓰는 치료요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네. 어떤 의학적 그 생리기학 기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양의학적인 측면으로 원리를 따져봤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이 맞다 싶으면 적어도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먼저 저희는 이제 양방에서 약이라는 걸로 치료하거나 주사를 놔주면 그 반응이 올 때 되게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일 부자와 따를 부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양의학적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할 때 효소를 차단한다든지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균을 직접 죽인다든지 이런 직접 작용을 주지요. 근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닌 예를 들어 뭐 세균을 죽이려고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든지 열이 오른다든지 뭐 설사한다든지 이거는 필요가 없는 증상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방적인 용어로 따지면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아픈 부위가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지 전혀 다른 분야의 증상을 병현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의 이제 세포학적인 측면, 면역학적인 측면 또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수정란에 대해서부터 성체 유식 쪽의 세포가 돼가는 그 과정이 분열을 할 때 그걸 발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엠브리오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세포가 쪼개지면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포가 태아가 자라면 손이 생기고 손가락 생기고 발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지 않습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손이 형성됐다가 사이사이를 갈라지면서 분화가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발색이 분화거든요. 분화. 세포였던 게
우리 인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종 장기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분할을 할 때 그 세포를 어떤 식으로 그럼 없애야지 이 사회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자가포식이라는 형태로 그걸 아포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취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걸 크게 세포 레벨에서 두 가지로 칩니다. 괴사와 자가 사멸이냐 자멸이냐로 따지는데 큰 의미는 두 가지로 치면 되게 급성기 때 즉 외압에 의해서 무효인 감염이라든지 독성물질에 의해서 세포가 영향을 받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터지는 것, 삼투압 과정에 의해서 터지면서 세포 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과 중요한 소기관들이 유출돼 나오는 현상을 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괴사라고 안 좋은 좀 부정적 반응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손가락이 생긴다든지 또 쓸모없는 세포, 죽은 세포를 처리할 때는 자가포식의 형태로 진행이 돼요. 자멸 형태로. 그걸 좀 전문용어로 표현한다면 세포 예정 자멸사라고 볼게요. 예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PCD라고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세포가 터지지 않고 분해를 합니다. 안에서 조각으로 내서 자연적으로 자가 소화를 시키고 제가 저희 화이트 파티 때 설명했던 것처럼 세포 안에는 소기관에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강과 항문 역할을 해요. 목표는 그쪽으로 흡수를 시켜서 분해를 해서 또 내 필요 불필요를 내보내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주변 세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면 걔를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한다고 치면 죽은 세포를 다시 재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교를 하면 청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안 치우고 있다가 어떤 환경이 돼서 치워야겠다 하면 시끄럽고 먼지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지만 유재석 노래 나오면서 재개발해 주세요 이거 형태보다 약간 리모델링이 맞을 것 같아요. 즉 그냥 살짝 이렇게 큰 틀을 바꾸지 않고 조심스럽게 옆집에 다른 세대에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용조용 처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아까 말한 세포 예정 자멸사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게 들어오면 우리가 조용조용 처리를 해서 좋게 변환시키는 방식을 가지 않겠느냐. 즉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차가는. 그래서 염증 반응 경우는 잘 알다시피 세균에서 제일 많고 독성물질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염증 반응 많이 아시죠? 어딘가 염증이 생기면 그게 이제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그 면역세포들이나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덤벼들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염증이에요. 그럼 그 병든 세포나 세균들을 파멸시키죠. 그때 분출되는 것들이 바로 열도 나고 고름도 생기고 거기에 이제 싸우는 우리 아군도 죽죠. 면역세포 쪽. 그래서 면역세포가 같이 죽으면 그게 고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게 쌓여있으면 나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출시켜줘야 되겠죠. 네, 근데 대부분 예정 자멸사 같은 경우는 안에서 조용조용 처리한다 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다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드디어 당연히 생기는 과정이 흉터가 생기겠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피가 그 안에 고여있다가 녹으면서 그 콜라겐 같은 결체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아울긴 하는데 그게 혈류를 차단하는지 서로의 교류를 막게 되겠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요거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 중에 우리 몸의 이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세포의 효소를 조효소 역할을 하면서 도와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때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동안 치우지 않고 있다가 오늘은 청소를 할까. 근데 꼭 그 막내가 이불에서 안 나오고 바닥에서 방에 청소 방해하고 있으면 득작 스매싱 하시죠. 그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런다고 집을 불질 거라는 염증처럼은 안 되겠죠. 그러면서 집을 깨끗이 치우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끄럽고 불편하죠. 뭐 되게 잘 자고 있는데 깨우기 귀찮겠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끔 필요해서 트러블이 또 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소를 하면 결국 치우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재개발 못하고 새마을운동 못하면 길이 안 닦아지면서 마을의 특산물이 수출이 안 되고 관광객이 안 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을이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명예현상이고 좋아지면 호전 반응인데 한 가지 이제 이런 반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참을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일상생활 지장이 오면 안 되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연증과는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걸 참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심한 거라면 병원 가서 구별을 해야겠죠. 아. 그래서 무조건 더 먹어봐라 이거보다는 네네. 진단을 본인들이 가서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리고 너무 그냥 어. 참지만 마시고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진통제라든지 흔히 타이레놀 같은 거 네. 드셔서 극복이 되면 네. 지켜보다가 그게 점점 어느 순간 지나면 제 경험은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면 아이들이 면역 반응이고 호전 반응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크게 같은 모양이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염증과 괴사라는 걸로 일어나는 거고 양성적인 호전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 치면 그걸 세포 예정 잔혈사나 또는 자가포식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하고 새로 치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서 쌓이는 세포들이 처리가 안 되면 계속 누적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세포의 처리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각질입니다. 각질. 쌓여서 잘 안 벗겨지면 네. 그게 밑에를 누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올 것들을.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될 때 세포가 아무리 자기가 헐하야 그래도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를 해도 청소기가 있어야 되고 걸레가 있어야지 맨손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료들을 해주고 또 새마을 운동하는데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네. 인력 지원, 기술 지원을 해줘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지원들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멈춰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아프리카 지금 돕시다 하는 게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죠. 네. 이미 기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PM 주소에서 들어있는 훌륭한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넣어주면서 네. 이걸 재료로 해서 다시 재개발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네네. 하라 하면 그게 양성적인 반응으로 흘러가겠죠. 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귀찮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하도록 교육시키고 우리가 안내를 해주면서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색채해서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현상이고 이걸 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스스로 복원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네. 어떤 재료를 넣어주지 않고 예전대로 나쁜 습관 술 담배하고 물론 뭐 저도 일부는 합니다만 밤새고 과로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욕심내서 고집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환경이 안 돼서 결국은 염증 반응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고 네. 그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먹어도 그렇죠. 네, 좋은 환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제품이 백해 보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제품을 먹고 이 좋은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당연히, 환경도 당연히 만들고, 그렇죠. 예, 거의 상식이죠. 예, 상식으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자기 마음을 우리 마음 닥듯이지만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부처고 예수고 다 그렇죠. 성인이 되죠. 맞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있듯이 네. 이 PN도 네, 네. 먼저 앞서가신 회장님이나 손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면서 네. 스스로 거기에 맞춰야지 가만히 앉아서 부처가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교육받고 네, 네. 체험하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스스로도 부처가 된다 그러죠. 네. 그러려면 가만히는 안 된다 그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뼈를 깎는 고통도 겪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네, 네. 예, 충분히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닥터시잖아요. 네, 네. 닥터 우리 그 박경배 원장님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지 저희가 잠깐 그게 궁금해졌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는 친구들과 안 맞는 친구들과 재밌는 곳에 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젊었을 때이고 즉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한 그 세포가 많을 때는 자연치유적으로 또 조금 우리가 집이 어지러져도 지날 만큼 그냥 대충 또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참을 정도로 집이 막 쓰레기 더미가 다 쌓였다. 그러면 병이 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면 네, 네.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더 귀찮아지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네. 그래서 이거를 내 스스로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네. 좋은 규칙적으로 사람들. 활동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네. 요즘 잘 아시다시피 환경 노예도 됐고 지금 이 코로나도 다 득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먹거리가 꼭 환경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예를 들면 어제 강의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 농가에서 가득 땅에 계속 재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땅심이라고 하죠, 흔히. 땅심.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 네. 또 유기물질들. 네. 우리가 비타민이 대표적인 유기물질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가장 특징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는 유기물질의 대표명사예요. 걔가 하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효소들을 네. 주로 156가지 크게 나눠서 종으로는 5,000가지 종에 되는 효소들에 각각에 맞는 그 조효소 역할을 해요. 효소만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붙어서 효소 역할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는데 생물체로부터 섭취하는 것을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또 붙는 조효소 역할 중에 하나가 무기물질이 있어요. 그럼 무기물질 대표 명사는 금속 이온과 미네랄들이에요. 미네랄들은 우리가 광산을 마인이라고 그러죠. 마인. 광산으로부터 뺐다 해서 미네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연으로부터 섭취해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끓이고도 태워도 변하지 않는 광물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금이죠. 소금. 네. 소금이 광물질인 겁니다. 네. 물에 가장 작은 분자 형태로 쪼개져서 NaCl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아놓으면 눈에 보이는 광물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게 쪼개진 게 바로 미네랄이고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네랄은 이온화가 돼야 됩니다. 이원화. 네, 이온화. 네. 만약에 맨발로 그런 물에 땅을 걸으면 모든 광물질이 막 달라서 흡수되게 해요. 근데 이 리스토레이트 특징은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까 지용성이라고 했죠. 네네. 지용성인 경우는 피부가 우리 몸에 물이 안 들어가죠. 네. 그거는 이게 지용성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바르면 흡수가 되지 않죠. 리스토레이트는 가로 되어 있지만 마이크로 솔브라는 기술로 NTC 공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파우더를 발라서 문지르면 흡수가 돼버립니다. 단호화되기 때문에. 그 체형을 바라실 수 있어요. 중요하고 우리 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센 걸로 하지 마시고 네. 타다 남은 봉투에 남아있는 거 있죠. 네, 네. 그거를 얼굴에 바를수록 더 뽀얘집니다. 네. 당연히 바로 세포가 받아들이니까. 네. 네, 그래서 피부에 흡수되는 그걸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형태의 그 재료들을 많이 먹는다 쳐도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비타민은 항상 방광계량에 있어서 줄어들고 있고요. 또 외부로 남는 건 배출됩니다. 저축이 안 되고 특히 수용성 비타민 대표 B군들은 그러니까 항상 섭취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유기물질이라고 하면 식물, 동물 이런 먹거리에 들어있을 건데 땅심이 다 약해졌고 사실 동물도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 육식의 발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네. 아주 건강한 동물에서 섭취한 지방이나 이런 건 다 도움이 돼요. 네. 오히려 가둬놓고 네. 닭이든 잘할 수 있으니까 돼지든 이렇게 가둬서 키우다 보니 부작이든 뭐 도시 콜레라, 조류독감 이런 걸로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야생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오히려 퍼뜨리긴 하지만 자기들은 다 멸종 몰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에서 길러서 먹인 스페인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자연 방목을 시켜서 도토리에서 색소를 못 깨고 이런 조개들은 돼지 기름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초를 길러서 먹인 소의 젖은 그걸 짜서 만들어 가지고 생긴 치즈는 버터 이거는 많이 먹어도 오히려 지방을 분해시켜주고 몸에 도움이 돼서 큰 대짜 사이즈로 3개씩 먹고도 20-30kg 빠진 케이스가 나옵니다. 즉 돼지나 고기는 잘못이 없다. 잘못 키운 사람이 잘못 먹게 유통시킨 사람들이 잘못이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육식의 발랄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형태의 우리가 섭취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수많은 농약, 공해물질이 쌓인 거,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게 다 가라앉아서 이게 다 우리한테는 무기물이라는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내보는 것도 또 무기물질들은 무기물질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물질들이 그런 걸 내보내게 돼요. 네. 즉 설정 이온화가 된 흡수가 빠르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들을 못 먹고 나쁜 거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슬슬 나이를 먹게 되고 힘들어서 네. 몸이 힘들면 마음이 힘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없애야겠다 마음 먹다가 최근에 이제 8월부터 경험을 한 달 해보고 네. 또 공부를 해보면서 책을 해보고 환자분들도 써보고 소개를 해보니까 네. 좋은 걸 쓰고 좋은 걸 써서 돈을 벌면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지금 스트레스 해결법이라고 네. 많이 즐거워요. 그래서 네. 좋은 제품 이렇게 또 드시고 경험해보시고 또 닥터시니까 네. 또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했을 때 그게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그렇죠.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그 뿌듯함, 자부심 네. 이런 것도 충분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현대의학은 제가 아이러니지만 이제 입학을 83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의사면을 90년 했으니까 의사 생활만 면허를 따고 30년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미국에 50년, 일본만 해도 30년 뒤졌다. 그래서 다 외국으로 나가서 옛날에 보이는 사람 텔레비 보면 저 여주인공이 암 걸려서 미국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쉬움을 떠나보내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한국으로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술기법은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 같은 데든지. 그리고 뭐 거의 뭐 대등하고요. 네. 또 왓슨 분야도 있고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저기는 뭐냐면 이 의학이 굉장히 발전돼서 실제로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네. 시험관하기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불임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유전자 저기에서 그거 붙잡던 결국은 이춘재 네. 저 살인범 연쇄살인범도 잡아냈지 않습니까?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서. 네. 그것도 초반에는 조금밖에 없는 것들을 못 찾았던 거거든요. 네. 최근에 더 발전을 했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네. 지금 코로나도 못 잡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한이 없다는 거죠. 병은 더 앞서가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만성입니다. 만성. 아까 말씀드린 염증 얘기했었지 네네. 않습니까? 급성은 급히 침범, 뭐 외상 이런 경우에서 급히 생긴 병이고 그러면 되게 보통 급하게 오고 아프죠. 우리가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살겠고 병원 안 가고 못 살겠다 아프죠. 그래서 병원 오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성병들 대표적인 게 뭐죠? 대사성 질환들, 체육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요. 이런 병들은 구조가 오랜 시간에서 만드는 세포를 변형시키고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한 번에 낫기가 어려워요. 근데 되게 양약의 기준은 우리는 유물론적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자, 뭐 세포 레벨, 화학적 반응 이걸로 따져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상만 없애주면 기본으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낮춰주고 혈압 또 보면 낮춰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약을 만들죠. 그리고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고 빨리 효과를 내겠다는 측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학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비타민도 예를 들면 아까 비타민 유기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들은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유기물질도 당연히 만들겠죠. 그 원료는 석탄과 석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유기물질입니다. 나무들이 쌓여서 눌려지는 오랜 기간 지나면 석탄이 되죠. 그게 더 오래되면 석유가 됩니다. 삼엽충이라는 벌레들이 고생물들이 눌려서 이제 바로 기름 아닙니까? 그건 닭가루도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한 탄소, 수소, 유기물 대표, 또 산소 이게 CHO라고 그러죠. 연자 원소 기호로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화학적 작용, 효소 작용을 쪼개서 다시 붙여주는 게 바로 유기화합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화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좀 되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우리 일반적인 비타민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석유에서 나오는 부산물들로 CH만 뽑아서 화학적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이 되는 게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여져요. 왜? 유기물질로 돈 거니까. 그러나 품질을 안 따지겠지만 따집니다. 자, 우리가 쌍둥이하고 결혼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눈을 갖고 있는데 밤에 처음 얼마 안 됐어요. 만난 지. 둘째 바꿔 들으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익숙히 보다 보면 알아요. 왜? 몸은 안다는 거죠. 몸은 안다. 저건 얼굴은 모르지만 아마 경험이 있으면 몸은 기억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보면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거울은 좌우가 바뀌었죠. 하지만 인식이 나는 마음속으로 저게 나의 모습이다 익숙하죠. 근데 왠지 가끔 경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진을 보면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흔히 직접 보면 다르네. 나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세포가 이걸 봤을 때 거울에서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라고 보긴 해야 되지만 뭔가 꺼림직해. 근데 사진이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줘야 될 걸 거울상을 보면 몸에서 자꾸 아닌데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자연적인 제대로 된 비타민을 넣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비타민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부터 먹어야겠다. 근데 센트론도 그렇고 뭐 많이 선전 나오잖아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먹으려고 해서 센트론도 먹어보긴 했는데 뭔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눈이 자꾸 떨리는 그리고 속도 좀 쓰린다든지 그리고 다 써있어요. 거기에 부작용이라고 그렇죠. 많이 먹지 말라든지. 근데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는 쌓이면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은
배출이 돼요. 네. 대소변으로도. 네. 근데 배출이 잘 안 되고 보면 해로워진다는 얘기. 왜? 유기물로 만들었는데 안 좋은 원료는 아까 말했죠. 좋은 원료를 먹은 동식물은 건강한 재료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막 돼지를 꽁딱 또는 아파트 같은 닭장에 닭을 키워서 그 계란을 우리가 섭취하면 그 안에는 항생물질들 많은데 누적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죠. 아니 자연산을 먹겠습니까? 광어를 가둬놓고 막 쓰레기 같은 사료로 먹인 이건 쓰레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 아니라고 봐야 되지만 만드는 인공으로 만드는 재료로 먹인 양식 고기를 먹겠습니까? 당연히 선택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때 독일에서 만들었고 신뢰가 가는 기술로 만들었다길래 제가 먼저 네. 체험을 했어요. 근데 네. 일단은 그 빠른 시간에 피곤한 게 사라지고 제가 그래서 PM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몸에도 좋고 또 리스트레이를 먹으면 힘도 나고 뭐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사담이 맞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자리를 말하는데 네네. 남자로서 느껴지는 아침에 조기 그 신호가 네. 또 바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뭐 사실 남자는 가장 빨리 느껴지는 테스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남자한테 자부심이 되거든요. 그 아침에 기사 안 하는 저기는 돈도 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살아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여담이지만 일단 그런 걸 느끼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사실 수술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여기를 다쳤어요. 네. 또 칼로 다치게 돼서 인대도 끊어졌고 근데 이게 지금 좀 약간 나아져서 만지면 감이 우리 상체인데 보면 좀 느낌이 안 좋죠. 아둥하고 신경도 잘리니까 이게 회복을 할 때 어떤 날이지 아까 다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겠죠. 회복되면서 결체 조직 콜라겐도 쌓이고 콜라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결체 조직 쌓이면서 다 이게 혈류가 안 좋으니까 신경이 완전 회복이 안 되고 여기가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추워지면 특히. 근데 그냥 그래도 익숙해지고 살았는데 이게 한 번씩 찌릿찌릿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명현현상이라는 거하고 대비될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부작용이라면 여기가 엄청 아프면서 빨갛게 붓고 염증이 나겠죠. 그리고 그게 참지 못할 정도로 오는 거죠. 우리가 액티바이즈를 보면 빨개진다고 그러잖아요. 혈류를 좋게 해주니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일단 도로가 뚫려야 부패물도 빼고 또 새로운 또 중요한 물질도 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세발 운동은 길을 넓혔다는 거죠. 그런 원리처럼 그렇게 현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얼굴이 저기죠. 근데 그게 막 계속 빨개지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막 모든 땅을 다 없애고 길만 만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집 살집도 해내고 밭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적당한 길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겪어보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 이런 얘기해요. 어딘가 다쳤던 아픈 데가 다시 또 불편함이 오더라 하는 거는 청소가 안 됐던 데를 제대로 이번에 치우자. 즉 말하자면 그냥 곰팡이 낀 벽지를 놔두고 위에 그냥 대충 벽지를 다시 붙였더니 또 안에서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다면 이제 좋은 아주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지가 왔으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깨끗이 새로 하자 붙이는 마음이 들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즐기자. 시끄럽고 먼지나고 하지만 즐기는 마음으로 견디다 보면 좋아지는 현상이 온다. 이게죠. 근데 이 공사를 하는데 막 무너져요 천장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염증만이에요. 그건 독이 들어왔다는 걸로 봐야 되고 그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병원 가서 확인하고 검사를 해봐도 염소 수치가 높아졌다든지 이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가기 싫으면 우리 교수님이나 다른 상위 사업자들 스폰서님께 연락을 해서 저한테 또 부탁을 한다면 잠깐 뭐 상담할 수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면 제가 몇 분을